라면 먹고 갈래? 표면적으로는 아주 간단한 질문이죠. 하지만 누군가, 특히 데이트가 끝나갈 무렵 당신에게 이 말을 건넨다면 그건 단순히 라면만 먹자는 의미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외국 시청자분들이 이 말의 뉘앙스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영어권의 Netflix and chill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표현 모두 겉보기에는 순수한 제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성적인 속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전설적인 대사는 2021년 개봉한 한국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영화 시나리오에 있던 원래 대사는 커피 마실래요? 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의 애드리브로 라면 먹을래요로 바뀌었습니다. 커피를 라면으로 바뀐 것은 단순히 메뉴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초대의 성격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커피는 종종 카페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격식을 갖춘 데이트의 연장선상에서 마시는 음료입니다. 반면 라면은 지극히 사적이고 소박하며 편안한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에서 라면으로의 메뉴의 변화는 이야기를 더 나누자라는 의미에서 우리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자는 의미로의 전환을 뜻합니다. 바로 이 사적인 공간에서 나누는 편안한 친밀감이 라면 먹고 갈래? 라는 문장에 낭만적이고 성적인 함의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큰 질문이 생깁니다. 한국에 수많은 음식이 있는데 왜 하필 라면이었을까요? 왜 김치찌개나 떡볶이가 아니었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한국인의 삶에서 라면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라면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문화를 탐험하는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먼저 마트로, 그리고 다시 이곳 제 주방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럼 먼저 마트로 가볼까요? 한국의 슈퍼마켓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 좀 보세요. 단순히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벽을 이루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라면에 대한 한국인의 사랑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한국인은 1인당 라면 소비량에서 꾸준히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한국은 평균 한 사람이 1년에 70개 이상의 라면을 먹으며 세계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이 1위로 올라섰지만 한국은 여전히 바로 그 뒤를 잇고 있죠.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인스턴트 라면 소비가 높은 이유는 저렴한 가격으로 열량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도로 발전한 선진국인 한국에서 라면 소비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그 의미가 경제적인 이유를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면은 전후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저렴한 음식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모든 소득계층을 아우르는 위로의 음식, 편리한 음식, 그리고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라면 먹고 갈래? 라는 초대의 대상이 더 비싸고 복잡한 요리가 아닌 라면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라면은 모든 한국인이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 라면의 대표 주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일 먼저 이 제품이 바로 왕입니다. 농심의 신라면이죠. 1986년에 출시된 이후 한국에서 부동의 1위 브랜드이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한국 라면일 겁니다. 매콤한 소고기 국물 맛의 기준점과도 같은 제품이지요. 다음은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짜파게티죠. 중국의 자장면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라면입니다. 국물이 있는 탕면이 아니라 걸쭉하고 고소하며 약간 달콤한 짜장 소스에 비벼 먹는 면입니다. 특히 일요일 오후의 상징과도 같은 음식이죠. 자, 이건 차갑게 먹는 라면입니다. 면을 삶아 찬물에 헹군 뒤 상징적인 맵고 달고 새콤한 소스에 비벼 먹습니다. 그리고 이것, 삼양의 불닭볶음면이 있습니다. 2012년에 출시되어 라면 시장의 판도를 바꾼 제품입니다. 그냥 매운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전과 같죠. 전 세계적인 파이어 누들 챌린지를 유행시키며 극한의 매운맛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습니다. 이들은 그저 대표적인 제품일 뿐 사리곰탕처럼 순한 국물 라면부터 수백 가지가 넘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양성은 끝이 없죠. 자, 이제 라면 몇 가지를 들고서 주방으로 돌아가 진짜 마법이 일어나는 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한국 라면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포장지 뒷면에 적힌 조리법은 그저 제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에게 라면은 단순히 소비하는 제품이 아니라 창조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지금부터 전설적인 라면 꿀조합 3가지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달래주는 클래식 완벽한 신라면 한 그릇입니다. 맛의 핵심은 바로 이 분말 스프에 있으며 고춧가루와 마늘 등을 사용한 맵고 강렬한 맛이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또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라면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면이 먼저냐 아니면은 스프가 먼저냐 라는 거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프를 먼저 넣는다 파인데요. 스프를 먼저 넣게 되면은 끓는 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면이 더 맛있게 익어진다 라는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저는 스프를 먼저 넣는 파입니다. 이번에 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이 거의 다 익었을 때 불을 살짝 줄여주고 아까 전에 미리 풀어놨었던 계란을 가장자리부터 원을 그리면서 넣어주게 되면 국물 전체가 탁해지지 않으면서도 비단처럼 부드러운 계란을 즐길 수 있습니다. 라면이 완성되는 동안 마지막 터치를 더해줍니다. 이 슬라이스 치즈 한 장 한번 시도해보세요. 치즈의 짭짤함과 부드러움이 매운맛을 중화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 한 줌을 넣어줍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요리는 현대의 전설입니다. 지독하게 매운 불닭볶음면을 울지 않고 먹는 방법이죠. 정답은 이 라면을 부드럽고 치즈가 가득하며 아주 풍성한 요리로 변신시키는 겁니다. 먼저 캔 옥수수 4스푼을 작은 그릇에 덜어줍니다. 그리고 설탕 1스푼, 모짜렐라 치즈, 마요네즈 2스푼을 넣고 가볍게 섞어줍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사실 이 레시피는 저도 오늘 처음 해보는 건데요. 제가 사실 한국인이지만 부끄럽게도 불닭볶음면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매운 음식이거든요.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하나도 안 맵네요. 정말 불닭볶음면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식의 시간입니다. 요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메라맨. 자,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난 이후에 왜 한국의 최고의 초대는 라면 먹고 갈래일까요? 누군가에게는 비싸고 화려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보여주기일 수 있죠. 하지만 라면을 대접하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꾸밈 없는 친밀함과 편안함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로맨스와 숨은 의미는 그 제스처가 가진 친밀함 그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라면은 그저 그 문을 여는 열쇠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면의 문화입니다. 어쩌면 다음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묻게 될지도 모르죠. 라면 먹고 갈래?